덕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총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면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청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 3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제 4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했습니다. 안제 6조는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제 9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및 연계 제공, 성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안제 10조에서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제 12조에서는 데이터 활용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표상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주시의 데이터 활용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시민의 이용 활성화와 외부 데이터 전문가 운용 등 청주시 전반의 데이터 행정이 고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안제 4조 적용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5조 및 제10조 일부 문구의 수정을 의견 조정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안전 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철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조례 재개정에 협조해 주신 재난안전실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인 등 10분의 위원님들의 발의한 청주시 안전 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주시 안전 취약계층의 지원 방식 및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정기 안전진단 수수료 지원 등의 근거법 조항 일부를 삭제하였고, 기존의 안 제3조 제2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6조 사무의 위탁 규정과의 중복 가능성을 제거하였으며, 안 제6조는 향후 충하 가능성이 있는 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고려해서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단,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야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 기관 및 업체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규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은변동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규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면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각 사업지에 대한 행정구역을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흥덕구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사업구역 내 송정동 지역을 복명도로 일원화하고 청원구 서우창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사업구역 내 화산리와 성산리 지역을 용두리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자녀 돌봄 시간, 업무 대행자에 대한 특별휴가, 난임치료 시술 및 임신 검진 시 배우자 동행 휴가, 임신 초기 모성 보호 휴가 및 간병 휴가 등 총 6종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목적 외 차량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흥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흥모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부의안건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번호 제789호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명시된 불필요한 제출 서류 항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17조 조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중복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안전부의 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 요구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청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업무 수행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방식 및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를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시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원 및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면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리를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월명 근린공원 한라 비발디 온더파크와 서우창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사업지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직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가족 친화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현 시점에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시대적으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8조 제17항 업무대행 특별휴가 1일의 효과 적정성 여부와 같은 조 제18항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의 경우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휴가 일수가 10일로 입법 예고 중임을 감안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부설주차장의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한 만성적 주차난 및 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의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표 구분 2에 읍면동을 추가한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조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요구사무 감축 정비 요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요구 문구를 삭제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우리 질의 순서는 우리 정재우 의원님, 그다음에 허철 의원님, 청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정재우 의원님이 시의적절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이게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앞섰으면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주시 같은 데는 2022년 양평군도 그렇고 하고 여수는 작년에 했고 안양시, 인천시 같은데 울산시 같은 데도 다 해 있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뭐 비용 추계는 어렵겠지만은 타시도 발의 사례를 좀 넣어주면은 우리가 심의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뭐 이렇게 시의적절한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70개 지자체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내부 준비만 하고 좀 죄송스럽게도 배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빠르게 배포해서 좀, 좋잖아요. 우리가 좀 심사간에, 늦었거든요. 예, 229개 지자체 중에서도 네, 늦은 감이 있거든. 맞습니다. 빨리 하는 데는 심하게 2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빠르게 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없으시, 우리 정태현 의원님 없으시죠? 네. 그래, 우리 김태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 했듯이 우리 이민수 정보통신과장님은 이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데, 다방면으로 많은 걸 고려해서 이런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좀 해서 이게 민간 쪽은요, 이런 데이터 기반 활용 기반 구축, 이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한참 됐어요. 이게 민간 쪽은. 이 공공의 영역에서 지금 김태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한 3년 전 근래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또 우리 또 앞으로 AI와 연관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적이고 우리 청주시의 이 행정 인원, 이 행정 이 면전 예산 이 저기는 충분히 우리가 이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해서 결국은 어떻든 시민들의 만족이거든요. 그죠? 그거와 연관시켜서 더 전문적이시니까 이민수 정보통신과장님이 더 전문적이시니까 시스템 구축에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발의해주신 정재 의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김태순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두 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두 분은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 말씀하세요. 네. 우리 호철 의원님이 오송 수해 때문에 굉장히 지역구이기 때문에 고생하셔갖고 이런 안전 취약계층 조례 발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취약계층 관련 조례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서치해보니까 있어요. 뭐 작년에 광주 같은 데도 해놓고 안산시도 작년에 했고 광주는 올해 했고요. 지난달에 했고 또 뭐 성동구라든지 이런 데도 해놨더라고요. 금천구 같은 데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작년 7월 12일 날 또 작년 9월 20일 날 올해 4월 18일 날 했다가 이번에 네 번째 또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됐는데 4번 이렇게 개정해갖고 우리가 왜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하면은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겠지만 첨삭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존경하는 김태순 우리 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에 의한 예산 집행 또 과별로 부서별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순서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 좀 부서별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병근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타시도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안전정책과 안전실에서 전체적인 뭐 다는 100%는 아니더라도 10시도 자체 중에서 한 8군데를 편다고 하면
이 부서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이라고 하면 책임감인 건데 이런 부분인데 사실 약간 핑퐁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너의 업무다, 이건 우리 업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야 때문에 조금 좀 문제가 있었었고요. 또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하는 부분은 오직 하면은 취약계층이라는 말 자체로 예를 들자면 뭐 191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일찍 좀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조례 재개정, 뭐 보조금 결국은 이제 예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 주고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논란적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개정 이유 중에서 그 지방 보조금 관련 뭐 그게 원래 도시계획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도시계획과였었는데 이걸 삭제하는 이유는 우리 안전정책과를 그렇습니다. 가지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불가피한 이유라든지 예. 또 제가 좀 아쉬운 건 지금 기존 우리가 이 취약계층 조례 말고서도 이제 이건 저기가 얘기해 드리고 있지만 화장님이 연영목 저기가 얘기하셔야 되나? 실장님이 청주시 안전도시지원조례가 있어요 지금요. 청주시 도시안전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일일이서 제5조를 보면은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이런 방범창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통합을 해든지 일일이서 안전도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 물론 이제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전도시 조례에다 이걸 통합해도 흡수를 해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구체적으로 안전 방범창을 놓는다든지 취약계층 이렇게 조례가 일일이서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피로감이 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 발의할 때는 심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일이서 물론 저 취약계층을 임팩을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추진은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기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임팩을 주기 위해서 하기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어떻게 검토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예, 재난안전실장 여롱모입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도 이제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그 통합하는 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우선적으로는 저 안전 취약계층 그분들이 이제 아까 허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기 반지하층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가 이제 개정되면서 그래서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재난안전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 간 서로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 이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안전실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 실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안전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슨 추진인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임팩을 주면은 그 도시안전조례에다가 임팩 그것도 집어넣던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딱 보면 알고 있거든요. 청주시 안전조례 이렇게 보면 아는데 또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야지만 또 알 수 있고 그걸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이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밑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이건요? 네. 다음은 청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한번 조례를 보시면서 제가부터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그 18조 17항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입니다. 네, 18조 17항이 업무대행 1일 허가인데 이게 조금 그 불분명하지 않나요? 이게 좀 이 조례사항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1일이 업무대행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죠? 핵심이 이건데, 그죠? 이 첫째 좀 불분명하고 또 1일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까? 두 번째는 그 두 가지가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게 쭉 보면은 그냥 그 1일의 업무 대행은 무슨 의미예요? 그 해 1년에 1일을 하는 거예요? 연에 1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이게 그런 것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또 1일이 너무 적은 이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우리 김 과장님? 네, 우선 이제 연 1일로 해서 지금 조례상에 이제 휴가란 특별 휴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세부적인 운영이나 이게 1일이 연 1일이에요? 예,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해서 올린 거는 연 1회가 아니라 1일. 1일이 연 1일? 아니고 1일. 그냥 1일만? 예, 예, 1일로 했고요. 그러니까 연의 개념이 없어 지금, 예, 그죠? 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연 단위로 해서 그거를 확정을 지켜면 그러면 업무대행 특별휴가는 이 앞에 모성 보호 시간, 육아 시간, 자녀 돌봄 시간을 이거에 이제 업무 대행을 얼마를 해야지 1일 휴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재정에부터 올린 거는 80시간으로 지금 80시간을 네. 업무 대행을 하면은 네. 1일 공무원한테 휴가를 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80시간? 예, 예. 김 과장님 그 메모를 해놔요, 그죠? 근데 그 사항 80시간이라는 건 여기 없잖아, 그죠? 네, 그거는 그거는 지침으로 가나요? 예, 예, 맞습니다. 지침 예, 1일? 예, 예.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긴 낫지만 그 연의 개념이 아니고 80시간만 돌아대면은 1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네, 그 19항 한번 봐봐요. 네.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며칠 사용할 수 있죠? 지금 5일이죠. 지금 현재는 없었고요. 지금은 신규 신설로 해서 신설로 배우자- 5일인데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중에 10일 있는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5일로 하고 나중에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10일로 아주 해버리면 되잖아요. 입법 예고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 신설을 하면서 입법 예고한 거는 저희가 3월 달에 입법 예고를 시행을 해서 시작을 했고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5월 20일까지 지금 입법 예고 중이고 시행하는 시점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지방 공무원 규정은. 그러면 뭐 어떻든 이 조례도 10일로 해갖고 뭐 입법 예고 중 10일이니까 10일로 해서 뭐 거진 그 기간이 비슷하니까 10일로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부서 입장에서는 다만 그 이제 10일로 예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고 시행하는 그 끝나고 이제 또 조례를 또 바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우선 5일로 돼 있는 거는 그 앞전에 시행하기 이전에 사용할 직원이 있다라면 미리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7월 달에 이게 지방 공무원 규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준용해서 하면 됩니다. 개정 없이. 우선적으로 5일을 먼저 시행하기 이전에 청주시는 먼저 5일 정도라도 사용하게끔 하자. 입법 예고 예, 예. 12일 전에 예. 5일부터 사용하다가 예, 예.
물론 요 기간에 뭐 몇 달 동안에 얼마나 공무원들이 이걸 임신 검진 통해 휴가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5일로 네네. 하다가 예. 어떻든 그 입법 예고에 10일로 복무 규정이 바뀌면 그걸 적용한다. 네. 그리고 또 절차상에 또 10일로 바꾸게 되면 또 입법 예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 입법 예고 10일로 입법 예고 예. 중에 미리 바꾸게 되면 그런 예. 문제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주시 직원 뭐 1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사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미리 5일이라도 사용할 수 그냥 있게 하고 어쨌든 예, 입법 예고 10일 돼 있는데 미리 두 달이라도 5일로 사용할 수 있게. 예, 선도 이거 좀, 어쨌든 의견 조정 시간 때 김 과장님, 과장님하고 좀 해서 방안을 그런 몇 가지가 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좀 하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태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거 저만 자꾸만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저들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걸 우리 김남희 지방자치행정과장에서 한 걸 저희들도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자녀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건 공감이 가요. 타시도 사례를 첨부한 것도. 근데 보면은 제가 일일이해서 타시도 사례를 일일이해서 육아, 휴가든 무슨 지금 4가지가 있잖아요. 65만 정도 되는 도시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걸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지 일일이해서 군단위 맨 마지막에 군단위 같은데 간병호가 행정군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다들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물론 이제 이게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 거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65만 정도 되는 10개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데이터를 첨부를 해 주셔야지만은 의원들이 또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래서 뭐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뭐 이게 229개 지자체 중에서 간병 휴가를 행정군이 했다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주실 때 좀 이렇게 참고해갖고 65세 이상, 65만 이상 도시 한 10개 정도 되니까 이런 데를 좀 서치해갖고 이렇게 첨부를 해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한테 판단에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뭐 복지 혜택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치한 거 보면은 뭐 자녀 돌봄도 여기 3군데 군단위 같은데 뭐 또 난임 치료도 먼저 경기도 인천시는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임신 검진 휴가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 모성 보호 휴가도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데이터 229개 지자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65만 시 단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판단 기준이 지금 서거든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의원님 말씀, 부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규모하고 맞는 지자체를 이제 견주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간병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데가 참고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참고 자료로 제출한 거고요. 지금 상위 지역에는 간병휴가가 지금 제가 알고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되는 대로 글쎄 그런 10개, 60만 도시 10개 그 데이터를 좀 달라 얘기죠. 예, 찾아보고 끝나고 나서요.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 우리 김태순 의원 부위원장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항상 그 개별적으로 저는 올 때 네. 그런 청주시와 비슷한 그런 이 비교 분석을 좀 해야지 그런 걸 또 자료도 또 과장이든 팀장은 항상 그런 자료를 갖고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또 더 데이터를 또 이렇게 축적해서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그런 좋은 말씀 김태순 부위원장 하신 거예요. 우리 김남희 과장님 하여간 신학교 리그 실장님도 그런 이런 조례라든지 예산하고 그럴 때 비교 분석할 때
청주시와 비교 분석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 대변인 쪽에서 언론인 예산 증액 들어왔을 때 제가 다른데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다 뽑아오라 해갖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뭐 이런 군 단위는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그런 규모에 맞게 그런데 행정이 거기서부터 우리 신학교 실장님부터 과장, 실장, 또 부시장, 시장까지 그렇게 그런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어떤 일부 개정 조례안 이문성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이문성 의원입니다. 자 이거보다 이제 주차장 요금 할 건데요. 네, 다음에 복무조례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나쁜데 제 생각은요.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 분석해서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고 좀 창의적으로 저희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처음에 우리 팀장이 와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여성이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웠던 워킹맘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거 빨리 조례 발의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봤으면 좋겠다. 타도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을 먹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남성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이것저것 해주셔서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문성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이제 이 조례가 제가 이제 사전에 들은 내용은 민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례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관리 이제 주체가 우리 그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상황이에요. 어르신이 나갈 때 그 돈을 현금으로 냈다. 그럼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읍면동에서 그렇죠. 예, 나와서 이제 받아야 되고 네. 또 카드를 넣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또 누가 해야 돼요? 읍면동에서 나와야 되겠죠.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읍면동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올리려면 인력 배치라든가 추가 비용이 저는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대안이 없어서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명 꼬꼬무? 꼬리를 무는? 네. 그래서 저는 또 염려가 되는 지점은요. 이게 지금 200원에서 하루 하면은 6,000원이고 이래요. 근데 악성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이 하루 동안 종일 세워두고 6,000원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 불법 주정차 요금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6대 주정차 거리 제한에서 보통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불법 주정차 요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루 종일 갖다 놓으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지금 그분들에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다. 굉장히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서 지금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게 있어요. 그것도 43개 읍면동 중에 어디 한 곳 때문에 그랬는데 사건은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을 해촉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단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부과하면 너도 나도 지금 각 읍면동에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했을 때 인력에 대한 소모, 그다음에 그 예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를 진짜 43면 읍면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콕 찍어서 그 몇 군데만 원해서 이거를 조례까지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제가 좀 대안을 제시를 하자면 청주 시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여론 수렴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안도 좀 만드시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네, 저희가 부서에서 접근을 검토를 했을 적에 저희가 이제 조례 무료 개방을 하여 민원이 업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개방하는 사항인데 그런 거를 우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알고 계시듯이 저희 43개 읍면동 중에 한 곳이 장기 주차로 인해 가고 2, 3일 정도 장기 주차로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 센터에 와서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민원을 보고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없는 여건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도래돼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만 저희 부서에서 본 그런 내용만 듣고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청주시선이나 그렇게 해서 여론 수렴은 안 했지만 저희가 43개 읍면동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43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징수까지 하는 부분이어서 43개 읍면동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의견을 들어봤을 적에 의원님한테 이게 적당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하지 합당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4개 지역을 제하고는 이런 내용에 하는 게 동의를 한 그게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4개 해당하는 지역하고 3개 군데는 본인들도 저희도 이제 그렇게 징수를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4군데가 이렇게 하는 거는 찬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견은 없었습니다.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 43개 읍면동에 메일 보내서 이런 사항을 하려고 하니까 의견 좀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러면 이제 장기 주차 요금을 내는 장기 주차자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차장 지금 이 조례 별표에 저희가 요금 징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우선은 그 요금 내용대로 해서 징수를 할 거고 아마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이제 보니까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6,000원 내고 주차를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루 종일 있어요, 차가. 한 5대 정도 그냥 놔뒀어요.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과장님 고민하시고요. 대안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악성으로 그렇게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고질적으로 있다면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읍면동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 수렴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깊이 고민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주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게 있으면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상황을 연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나와야 돼요. 수시로.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이제 여기저기 서로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설치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지금 임시 시청사 예를 들으면은 뭐 걱정하는 부분도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노인분들 취약계층들도 저희가 이제 이 민원 처리를 해서 올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나가게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부적인 거는 지금 조례에 이렇게 담으면 세부적 운영에 대해서는 그 읍면동에서 내용을 담아서 하고 저희도 역시 그런 운영적인 거는 저희도 조언을 해서 같이 이제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43개 읍면동 주변에 그 청사를 신축으로 짓는 부분이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있는 부분이래 이어서 주차 관리에는 좀 교통 여건이나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읍면동이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네. 우리 뭐 그냥 이거는 뭐 다른 질문인데 혹시 과장님 읍면동에 근무 한번 해보셨나요? 네, 동장으로 해봤죠. 나가서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예. 임시청사하고는 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다음에 거기는 동네 분들이라 여기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임시청사와 비교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염려하는 거 한번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만 양면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불법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 민원들이 진짜 실제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민원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근거 마련을 해줌으로써 진짜 실제적으로 민원이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대고 민원을 보고 쉽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의 이제 그 임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 주차를 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들이 주차를 해서 쉽게 주차하고 민원을 받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 제도를 운영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다 뭐 그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임성 의원님께서 뭐 질의 많이 주셨고,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 오셔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43개 읍면동 중에 그럼 뭐 수요조사를 했다거나, 저도 뭐 그 모 동의 사례를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6,000원 사실 징수한다고 해서 이제 대안이 되냐의 문제인 것이죠. 저희 청주공항 주차장 하루에 얼마인지 아시죠? 요금이 공항 주차장 이용 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보다 지금 저 주차장 그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예, 조금 높습니다. 한 10,000원 수준인데요. 그래서 뭐 장기간 이용 시에는 사실은 더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도 이제 무분별한 설치 그리고 또 면제부가 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지 자체 보니까 저희 48시간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 시에 견인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로 열어둔 데도 있고, 자동차 관리법상 가능도 한 사안인데, 말씀하신 취지를 달성하려면 그런 대안을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6,000원 정도 요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대안이 됩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저도 이제 효과적으로 좀 확실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군장동 사례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근데 이 조례에 저희가 담고 있는 게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할 수 있다,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다, 강제성을 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그건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모든 43개 읍면동을 다
읍면동 주차장을 설치를 운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을 건데 저희가 의무 규정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죄송 뭐 이런 문제보다도 저도 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이렇게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법상 조문입니다. 그대로 읊었는데 그런 것을 좀 도입해서 저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그 개인 PM 할 때도 반드시 견인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억지력을 가져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하면서 좀 시민들한테 좀 메시지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대안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민원인이 쉽게 읍면동을 들어와서 민원을 쉽게 주차를 하고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주요 목적이고 네. 아까 처장의 말씀에 무료 개방하는 게 이제 청사의 이제 바람직한 이제 주차장 관리인데 그 일부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음성 의원님이 이제 대안 같은 거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그런 걸 최소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읍면동에 관리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범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할 수 있게 강압적이지 않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을 해소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근거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모든 읍면동을 다 설치를 하게 해야 된다라면 지금 이제 의원님이 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지금 이제 사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최대한 민원이 오셔서 주차하는 구역이 없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올린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목적에 적극 동의하고요. 또 청사가 기본적으로 무료 개방돼야 된다는 방향성도 동의를 하고, 뭐 이무성 의원님 말씀 주신 뭐 시민 의견 들어보고 이런 것도 적극 동의하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원인이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사실은 악의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분들에 한해서 강제 처리를 해서 그 요금을 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시민분들의 공감대를 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려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계획이나 지침에 반영을 할 적에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요. 김남희 과장님, 그 행정복지센터에 전국 지자체에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한 데는 3군데 정도 됩니다. 어디요? 용인시하고 안산시하고 충남의 아산시하고. 예. 아산도 이게 뭐 지금 오건장동 때문에 이 조례가 저기지만은 다른 이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도 요금 징수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원하면은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맞습니다. 요새는 뭐 다 자동이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요금 징수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국적으로 3군데가 요금 징수하는 데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데는 용인하고 아산하고 안산시하고 지금 확인을 했고요. 또 용인 네, 이런. 용인시.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주차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읍면동장이 요금 주차 시설을 네. 설치하기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하면 읍면 그럼 시에서 그런 시설 설치해 줘 갖고 할 수 있게 원하면은 그 시설 설치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거 마련은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라서 근거 마련은 저희가 이렇게 일부 개정 시켜 놓고 아니 읍면동장이 요구하면은 거기서 뭐 아닙니다. 시장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님이 예산에서 하는데 저희 이제 사업 주체는 읍면동에서 시설 설치를 합니다. 아니 뭐 읍면동에서 시설 설치를 하든 뭐 네. 어찌됐든 간에 자치행정과의 협의를 거치든 간에 다른 읍면동의 주차요금 징수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차가 많이 좀 거진 문제돼요. 지금 다. 그런 거에 쉽게 생각하면 읍면동장은 주차요금 징수를 하려고 하겠지. 그 돈의 문제가 예산의 수입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풀으려고 하겠죠. 그래 하여간 또 의견 조정을 좀 거쳐서 또 질의하실 거예요? 이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제가 지금 그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각 읍면동에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만 찬성이네요. 네, 나머지는 다 반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네 군데만 하길 원하고 있고 나머지 이의 없다고 말씀.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대라는데요. 반대고 보세요. 그 주민센터가 대부분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거지 안에 있다고 보면은 그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야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차를 거기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혹시 쉬게 되면은 그분들이 또 장기 주차를 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서 혹시 여기 이제 좀 효과를 보신 데는 자꾸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도 이제 뭐 위원회가 바뀌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호하시는 읍면 돈장님들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반대가 거세질 거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고 고민하는 거는 모르시니까.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반대예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 네 군데만 찬성을 하시는데 이거를 또 고민하셔요, 과장님.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의견 조정 때 더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견 하실래요? 네, 그래. 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 주차 요금을 이게 지금 500원, 200원 이렇게 이게 이제 일일 주차 6,000원 이게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임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주차 요금 현실화해야 돼요. 여기 의회동 여기 주차 지금 딴 데서 차 갖다 대가지고 의원들 차 댈 데가 없어요. 공공기관 주차 요금 현실화해야 된다고 봐요. 공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주차 요금 이렇게 싸게 받으니까 차 여기다가 대놓고 그냥 다 가요. 이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 그 현실화, 읍면동 다 현실화 만약에 하게 되면 현실화해야 된다고 봐요. 공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렴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될 사람들이 못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봐요. 이 전체 전반적으로다가 주차요금 이거 손으로 한번 봐야 될 걸로 봐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이제 지금 주차 전쟁이잖아요, 주차가. 언제까지 그 관에서는 이렇게 그 해놓으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피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 의회 와가지고 차 대고서 옥상까지 올라가서 밖으로 한번 내려와 봐요. 주차할 데가 없다니까요. 이 전반적으로다가 그 관공서 주차요금 전면 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앞으로 요거 검토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추후에 한번 그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예.
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면동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각각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적용 범위 2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제1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한 청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제4조 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공단, 공사, 다시 다 하고 났어요?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럼? 아니 일로 줘봐요. 뭐. 아 제4조, 제4조? 3호? 제4조 제1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한 따른 청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제4조 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제4조 제3호 청주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 그리고 제5조 종전의 제4조 제2항 제3호 중 양성을 채용 가운데점 양성으로 하고 안 제6조 종전의 안 제5조 제1항 중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실국장을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의를 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의로 하고 안 제11조 종전의 안 제10조 제3항 중 청주시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안 제12조 종전의 안 제11조 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18조 제17항의 1
의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에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면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